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우면 내1위 2장 김기수입니다. 군수님께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 서보면은 그 군공항 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군위군에서 가장 핫한 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이 발전하려고 군공항을 유치하고 군부대를 유치하고 또 첨단 산업단지 이런 것을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우리 면민들께서 이런 관심을 가져주셔야지만이 우리 면을 위해서 군에서 군수님께서 많은 대책을 특별히 세워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 그 서부면의 이슈, 이 중요한 이슈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 이런 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군 미래에 이제 그 지역의 이제 발전을 위해서 이제 공항 사업이 순조롭게 빨리 그 진척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너무나 이제 지역에 이제 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순차적인 행정 절차와 그리고 또 이제 순차적인 또 예산 확보라든지 어떤 그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비가 이 14조에 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 그대로 사실은 14조라는 그 금액 자체가 그 체감이 안 될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국회라든지 사실 예산 확보에서 각종 정부 부처라든지 그리고 대구시 그리고 그 정당 이렇게 이제 쉴 새 없이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그 건의라든지 11월 달에 그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특히 이제 11월 12일 날 이제 군수님께서 기초단체장 그 국정 설명회시 지역에 이제 공자 기금 등 내년도 보상 설계 예산 확보 요구 사항을 강력히 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항 부위에 대한 올해 예산이 318억으로 확정이 되었고 그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 또 이 추진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 이제 그 대구시의 그 위스타 계약과 그리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초조사, 지작물 조사, 또 보상 이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더디지만 이제 출발하고 있으니 이제 그 각종 이제 신공 관련해서 신문 기사가 하루 이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고 다 다양하게 이제 또 긍정적인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올해는 더욱더 주민들한테 자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진 이제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공항 사업 이제부터 본격적인 돈 들어갈 일들만 남았습니다. 보상해야 되고 이제 실시 설계 들어가면 바로 착공이 됩니다. 이렇게 항상 돈이 문제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 군공항 사업을 위해서 이제 대구시와 함께 그 내년 이제 올 예산이죠. 올 예산에 이제 공자기금 2,800억을 이제 반드시 좀 반영해 넣었고 참 목을 매달다시피 했는데도 국회 예산안에 빠져버렸습니다. 대신에 국회의원들이 그 부대 의견을 하나 붙인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기재부와 국토부 국방부는 적극 나서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방안을 빨리 강구해라. 그게 부대 의견을 하나 붙었습니다.
아마 현재도 이제 기재부 쪽하고 이제 뭐 기재부가 다시 이제 분리를 했던데 그 양대 부서와 이제 국토부, 국방부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그 돈줄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중반기 전만 하더라도 그 기재부 쪽에서는 이 사업에 그 TF 팀이 만들어져가 같이 논의를 할 때 항상 빠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돈줄을 잡고 있는 그 기재부가 빠져 있어 버리니까 이게 그 힘이 안 붙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이제 하반기 들어와서부터 본격적으로 최근에는 이 미팅을 할 때 이제 기재부가 이제 적극 그 길을 함께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아마 빠른 시간 안에 큰 가닥은 잡힐 거다. 그래 보고 그리고 이 사업이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그 군공항이고 하나는 민간공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사를 진행할 단계 가면 어차피 대구시가 사업 시행자니까 사업자니까 대구시가 양쪽 공사를 다 맡아서 진행하겠지만 이게 보상하고 설계하고 단계까지는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산이 따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국방부 예산은 지금 누락이 됐지만 국토부 예산은 318억이 내년 민간공항의 그 부지의 보상과 그 기본 설계를 위한 그 사업을 위해서 318억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동안도 2년 동안에 한 700억 이상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 기본계획 고시를 자기들이 발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기본고시가 최종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금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민간공항 영역이라도 진행을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고 이제는 국토부가 먼저 치고 나갈 것입니다. 그래 되면 국방부에도 아마 빠르고 계획이 결국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이제 해결 방안을 찾고 차질 없이 이렇게 같이 따라갈 것입니다. 왜 대답이 되겠습니까? 그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여기는 서보니까 서보면을 위한 대책, 공항이 들어가면은 서보 면민들은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간단하게라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이전지 주민들 이주 대책 문제 그리고 보상 관련 또 보상 시기 또 보상 방법 이런 그 보상과 관련 주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대구시하고 계속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저희 군에서 군 입장은 주민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금방 말씀하셨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대구시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대구시에 또 인사가 있어서 새로운 사람과 또 이야기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이고 그리고 지작물 조사 관련해서는 25년도 작년 7월 기준으로 지작물 조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공공항 관련해서고 그리고 민항은 그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올 초부터 이제 보상 관계, 지작물 조사 관계가 진행이 될 겁니다. 결국에 이제 보상 계획 공고라든지 감정평가, 보상 협의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리고 그 보상 추진위원회 협의회가 있을 때 이제 감정사 추천이라든지 이런 데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말씀하시던 여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한 10가지 사항 정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하나 그게 이제 당장에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되는 방향이 있는지 또 그거는 논의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답변 드릴 수는 없지만은 중간중간에 어떤 그 결과에 대한 그리고 또 협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날씨도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우리
고짐과 함께 공감 대회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질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주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실 기원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한두 가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고수님께서는 부인과 도시에 우리 농민들의 삶의 증진을 위하여 로컬푸드 매장을 여러 곳에 개설하셔가지고 우리 노약자 농민들의 소일거리와 기농인들의 소일거리로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심에 있어서 많은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 매장도 지금 한 7군데 정도 개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하고 물량도 많이 확보를 해서 좋은 군위의 농산물이 대구 지역의 로컬 푸드를 통한 농가 수입의 증진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형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우리 군민 모두가 함께 자랑스러운 마을 만들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과 더불어서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에도 행정 재정이 있고 면에도 행정 재정이 있듯이 마을에도 마을 운영에 있어서 운영 재정은 해관 운영은 경로당 운영비를 통해서 나름 운영에 활성을 기하고 농촌 노인들의 복지에 많이 기여하고 있기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을 자체적으로 보면은 군위군 전체 184개리 중에 자율적인 재정이 되는 동네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관계되는 이장님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있는 가운데 마을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구령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결해서 자율형 자치마을이 될 수 있도록 농촌형 발전소를 마을다리 유지를 활용해서 사업 소득을 나도록 해서 그 마을의 복지가 원만하고 재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민서 8기 들어와서 로컬 푸드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 주셨던 것처럼 7개 매장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대구에 있는 그 매장이 성서 하나로마트하고 그다음에 그 유니버시아드 레포츠 센터에 있습니다. 사실 이 대구에 있는 두 그 매장이 전체의 매출액을 견인한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올해 들어와서는 이 부분을 지금 그 유니버시아드에 있는 레포츠 단지에 있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복도에 있었는데 장사가 이제 잘 된다고 그쪽에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안쪽에 한 30평 정도 매장을 실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대구역에 저희가 또 얼마 전에 MOU 혹시 언론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구역하고 그 다음에 그 유통단지 그 전자간 쪽에 각각 또 한 개씩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매대를 설치하고 있고 아마 1월 중으로 이 부분은 그 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될 거로 판단이 되고 저희가 지금까지 아까 뭐 이렇게 그 군정 그 설명할 때 보셨겠지만은 단기간 내에 20억이 넘는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역 내에도 사실은 보면은 군위 뭐 농협 서부 지점이라든지 군위 축협 그 축산물 프라자라든지 이런 데 있는 부분들은 사실 그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로컬 푸드를 하기 위한 연습의 장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그 대구 중심으로 대형 소비지 중심으로 저희가 매장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마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포츠센터가 어딘가 하면 구구턴을 넘어가서 빠져나가서 쭉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 골프 연습장 실내 골프 연습장 같이 있는 그 건물입니다. 언제 지나시다가 시간 되시면 한번 거기 들어가면 1층 바로 들어가는 현관에서 그냥 판매대를 만들고 있고 이번에 그 옆에 정식 이제 매장
사무실 하나 내줘가지고 거기도 지금 할 것입니다. 가면 정말 문 열면 막 쭉 달려오듯이 소비자들이 거기 가면 우리 군이 물건 차 들어오는 시간쯤 되면 아주머니들이 벌써 장바구니를 들고 그 장보러 와서 기다리는 정도로 군이 농산물이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잘 되니까 그다음에 공기업들이 이제 또 앞다퉈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좋은 사무실이 있다. 거기다가 하나 좀 그 군이 농산물 판매점을 하나 내달라 이렇게 찾아온 데가 결국 요즘은 이제 우리 군위의 이 농산물 유통팀이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갑니다. 골라서 합니다. 그냥 민간 기업체나 이런 쪽은 좀 뒤로 미루고 공기업들하고 우선에 하는 게 이번에 이제 그 대구역 자리에 그 지하철 그쪽 그 역에 이번에 매장을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대구교통공사가 운영을 하는데 교통공사 사장이 우리 군에 직접 와가 같이 우리가 협약식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잘 되시면 꼭 항상 여기에 가면은 상행성 하이선이 이게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하고 잘 되면 그 건너편도 얼마든지 하시면 된다. 그리고 전체 그 역이 한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역이 한 90여 개 역이 있는데 보고 마음에 드는 역이 있으면 어디든지 찝기만 찝으면 군이 농산물 다 판매장으로 열어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자관에도 또 찾아와서 맨 똑같은 겁니다. 잘 되니까 군이 농산물 꼭 판매장 열어달라. 그래요. 여기도 지금 MOU를 하고 추진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우리 군이 농산물이 이 로컬푸드 판매장은 그겁니다. 우리 농산물을 판매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한테 광고하는 겁니다. 군의 농산물이 얼마나 맛있냐, 품질이 좋나, 그리고 가격도 적정하냐, 그것을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군의 이미지도 개선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로컬 푸드 매장을 하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가 푸드 플랜 시스템이라고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농산물 유통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이제는 개별 소비자하고의 거래는 로컬 푸드에서 하고 푸드 플랜은 그다음에 이제 학교, 기관 이런 쪽이 이제 급식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위의 농산물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관 단체들의 공급함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실제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로컬 푸드 얘기를 드렸고 말 만들기 사업에 있어 가지고 현재 원래 이제 4년째 접어듭니다. 작년에 176개 마을인데 올해도 한 그런 정도 숫자. 지금도 아직 빠진 마을에서 우리 지금이라도 하면 안 되겠느냐 연락이 오는데 올해는 거의 한 180개 마을 가까이가 이 마을 만들기에 동참을 할 겁니다. 그런데 1단계는 이제 마을 뭐 청소부터 시작해가 환경 정리, 그다음에 뭐 꽃도 심고, 그다음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면서 지금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마을 문집도 만들고 할머니들이 글 쓴 것을 책으로도 발표하고 또 이렇게 전시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제 이게 문화예술적인 분야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 단계가 지나가면서는 결국은 마을 수익 사업도 마을 만들기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아까 김경욱 이장님 말씀처럼 뭐 어떤 태양광을 이용한 그런 또 발전 사업도 마을 만들기 사업 차원에서 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앞으로 이제 좀 더 연구를 하고 외지에서도 보면 마을 발전소 만들어서 우리 햇빛 연금 이런 식으로 마을 주민들한테 연금 제도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은 우리 마을에서 그 적정한 그런 사업 부지가 있다든지 하면 한번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답이 되겠습니까?
김교무 이장님이 항상 좀 이래 앞서서 이런 것을 참 연구도 많이 하고 노력을 하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소보 파크 골프장이 그 비가 많이 오면 그 지대가 낮아서 그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지난해는 물이 그냥 살짝 지나기 때문에 아무 피해가 없었는데 저지난 같은 경우는 그 물이 많이 가서 범무게가 막 한가져가지고 그 청소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조금 높여서면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클럽 회장 하시려면 상당히 힘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 벌써 좋은 제안을 해주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쪽은 국가하천 관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지금 현재 소보면에 파크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는 데가 그 봉황동 그 달천교 다리 밑에 그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지형이 보면은 그 하천 부지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천 부지이고 하천 구역으로 하천 구역 땅에 이제 파크 골프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파크 골프장이 거기 간 이유는 최소한 10,000제곱미터 정도 이상의 땅이 필요한데 그 부지 자체를 찾지를 못해서 여기저기 찾다가 이제 그 지역을 선택을 했고 그 당시에도 일단 하천에 어떤 물이 범람한다든지 하면은 그런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천 구역 안에서는 어떤 성토를 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 안전하게 파크 골프를 이용하시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상당히 제약되어 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한 사항은 그 위치 자체가 하천 구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쩔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죄송하지만 뭐 그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위치 사항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환경부에서 그 하천을 이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하천 안에 어떤 성토나 손을 대는 것은 아주 엄격하게 이제 제한이 되고 대부분의 이제 둔치에서 밭골프장을 하는 데는 우리 여기 동호인들도 많이 계시는데 가보면 거의 뭐 그 시설물이나 지작물 하고 하는 거나 거기다가 특별하게 이렇게 손을 많이 대고 하지는 못합니다. 최대한 있는 그 지형짐을 거의 그대로 이제 이용하고 그냥 잔디 깔고 뭐 깃발 꽂고 이런 정도 뭐 간단한 의자 같은 거 좀 몇 개 갖다 놓고 하는 정도지 거기다가 특별한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못하게 돼 있고 대신에 거기 물이 좀 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뭐 이거 전체를 높이는 쪽 말고 이쪽 옆에 이쪽 주로 이쪽 그 다리 쪽에서 들어오면서 물이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항상 피해가 많습니다. 이 물만이라도 어떻게 조금 막아줄 수 있으면 사실 저 뒤쪽에서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물은 뭐 그렇게 이제 피해가 이제 없을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환경청하고 한번 같이 그 상의를 해가면서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비가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안 왔는데 재작년하고 그 전에 그 태풍 올 때하고 2해 동안에 비가 엄청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태풍 올 때 그때 군위의 둔치 운동장에 가면 거기 그 인조 잔디 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행사하는 자연 잔디 구장이 있고 그쪽 옆에 보면 인조 잔디 구장이 있어요. 인조 잔디 구장은 사실 저기 물이 들어와 버리면 이거 패리버립니다. 이게 막 엉망이 돼 버립니다. 그 뻘이 거기 덮어서 버리면 안에 그 탄소 섬유를 여기 충전시켜 놨는데 그게 막 다 떠내려가 버리고 그게 황토하고 섞여 버리면 그래서 그걸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동안 여기 이렇게 물 들어온 적이 있었나?
그 구장 만들고 거기 물 들어온 게 처음이었답니다. 그 인조 잔디 구장이.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2번이나 거기 또 물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10년, 20년 동안에 가장 많은 비가 2해 동안 3번이나 연거푸 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물이 자주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제 그 기후가 이상 기후가 돼가 이제 얼마나 자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 한 2년 동안은 그렇게 큰 수해가 났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좀 덜 오기를 바라고 뭐 다른 대안은 시간을 좀 가지고 그렇게 찾아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은희주 회장님 그래 앞으로 길을 같이 찾아보기를 하고 이번 소복 파크골프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저는 송원 1위 이장을 올해 이제 맡은 최원모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그 기초자치단체 소멸위기 지자체에 그 주민들에게 15만 원을 그 지원하는 그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군의군 또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실장님 그 브리핑 하는 거를 제가 보니까 뭐 그 돈 안 받아도 될 것 같이 뭐 발전을 너무 많이 안 받아도 될 것 같긴 한데 또 공짜도 못 받으니까 서운한 면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이 우리 군의군에서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선정 과정에서 노력이 부족했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공고가 났을 때 군수님의 결심을 받고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또 의회에서는 또 감사하게도 갔다가 또 이렇게 그 지정하라고 이렇게 결의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퍼포먼스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지역적 안배를 이번에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대구 경북에는 1차에 이제 통과했던 데가 봉화하고 영양입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물론 뭐 인구 저희가 그 군이 인구 소멸 지역이기도 합니다만은 영양하고 봉화하고 겨뤄가지고 이겨낼 재간이 없더라고요. 특히 이제 영양 같은 경우에가 많이 심각해가지고 그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보면은 지정된 데 보면은 대구 경북 통틀어서 영양이 되었습니다. 당초 신청할 때 보면은 뭐 우리 군만 신청한 게 아니고 옆 동네에 있는 의성도 신청하고 많은 곳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들은 사실 이 지역이 얼마나 이제 낙후되어 가지고 더 이상 회생할 방법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많이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보면은 우리는 뭐 어쨌든 아직 좀 부진하긴 하지만은 군공항에 기대가 있고 그 다음에 군부대가 추진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는 이게 저희한테 플러스 되는 요인이 아니고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뭐 제가 많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사업이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시범적으로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광역 단위로 이제 한 개 정도씩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했던 거고, 그리고 우리 군의군도 이제 용기를 내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우리 부담이 그 전체 예산 중에 30%를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그걸 맡아야 될 쪽이었고, 대신에 또 새로운 30% 한 보따리는 이제 광역단체에서 이걸 해줘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중앙정부는 40%를 대고, 이제 나머지 60% 중에 기초와 이제 광역단체가 30%인데, 근데 아쉽게도 대구시에서는 우리는 도저히 재정이 안 된다.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대구시에 못하면, 그러면 70% 가지고 이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자. 그러면 대구시의 거도 우리가 이제 감수하고라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일단 신청서를 넣었는데 안 됐는데 됐으면 사실 우리도 또 애를 먹을 뻔했어요. 그때 우리가 30%를 하겠다는 그 금액이 우리 국민 1인당 이번에 하려는 54만 원. 그 54만 원이
우리 군이 거기에 우리가 선정이 됐으면 부담할 부분입니다. 돈이 124억 5천만 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어차피 대구광역시 대구 경북 하나만 주는데 뭐 대구에 주겠습니까? 그러면 경북의 지자체들 난리 안 나겠습니까? 아마 그 선정하는 그 농림부에서도 아마 그것도 고려를 했겠지요. 다음부터는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기본소득이나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면 지자체 자체의 재원이 얼마나 확보되느냐, 수익 사업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아까 그 김교묵 이장님 말씀처럼 마을 단위의 어떤 소득 사업도 하듯이 이것을 더 키워서 이제 군 단위의 이러한 그 발전 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수익 사업을 이제 앞으로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중앙정부하고 이런 매칭 사업을 원활하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사실 영양군은 이 제안을 하면서 자기들이 원래는 1인당 한 달에 5만 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만 원, 그래서 총 15만 원을 부담을 하는. 영양군은 우리는 자체적으로 5만 원 더 하겠다. 우리는 10만 원 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선적으로 돼버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군 자체에서 어떤 재정 수익 사업을 좀 많이 만들어서 이러한 기본소득 사업이나 만들어 갈 때 우리가 자신 있게 그래 우리 보따리 이 정도는 내놓을게. 그리고 중앙 예산 좀 따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도 마을에서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적극하시고 우리 군 자체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재정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이러한 국민들의 그 기본 소득을 확대해 나가는데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모 이장님, 그 이번에 신임 이장님 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